안녕하세요. 서울건우정형외과 최영준 원장입니다. 속건망류는 오족지에 생기는 변형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번째 발등뼈가 변형이 되어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고 발가락은 안쪽으로 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튀어나온 이 부분 때문에 신발을 신을 때 마찰이 생겨서 아프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양반다리를 해서 바닥에 앉을 때 튀어나온 부위가 땅에 닿기 때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 제일 안 좋은 조합은 바로 요족이라는 것입니다. 요족이라는 것도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변형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발등이 높은 변형이다, 평발의 반대 변형이다. 요족이 있으면 발을 밖으로 틀어서 딛는데 속건망류가 있으면은 4, 5 사이가 벌어지니 이 5번째 돌출부가 많이 아프고 붓고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안 좋은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요족은 아치의 변형이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줍니다. 발의 아치가 높아서 1번 열이 먼저 닿기 때문에 발을 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족에서는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해서 체중이 밖으로 기우는 것을 중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깔창으로 뒤꿈치까지 같이 교정을 하게 되고 이와 동반된 비복근을 늘리는 운동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 밖으로 디뎌지는 요소를 상쇄시킵니다. 속건망류는 4, 5번이 벌어져서 힘이 많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요족으로 인한 깔창을 하면 이 부분이 감압이 되긴 하지만 속건망류에 의해서 5번째 발등뼈 아래로 힘이 가는 증상은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에서는 요족은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속건망류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속건망류 수술적 치료 또한 무지해반증에서 하는 것처럼 채소침습술입니다. 대부분의 수술의 최신 트렌드는 모두 채소침습술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최근의 트렌드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속건망류가 있는 환자들의 발 외측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뼈를 깎아내고 잘라서 교정을 해서 고정을 했는데 속건망류의 채소침습술은 무지해반증보다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발가락을 교정하지 않아도 되고 한 부위만 교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발의 바깥쪽 피부를 한 2mm 정도 구멍만 냅니다. 그러면은 최소 침습 전용 기구가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발가락 쪽으로. 그러면 마찬가지 진동을 이용해서 여기를 금을 내죠. 엄지발가락에 비하면 훨씬 더 뼈가 가늘고 작기 때문에 금을 내는 거는 아주 수월합니다. 금을 내고는 여기 돌출된 뼈를 안으로 그대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핀을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술 총 소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 이 핀 제거도 그냥 외래 진료실에서 쑥 뽑으면 되니까 간단하고 2mm 정도의 구멍밖에 없기 때문에 봉합도 할 필요가 없고 봉합 테이프라고 해서 테이프 하나만 딱 붙이면 되니까 나중에 실밥 뽑을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최소 침습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 좋은 조합이 같이 있을 경우 속건망류는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도 빠른 수술로서 교정을 해서 힘을 줄여주고 요족은 깔창과 운동치료, 비수술적 치료로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힘을 완화시켜 주어서 편안한 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